온비드로 물건 검색하다 보면 다양한 물건들을 만날 수가 있죠. 오늘 제가 물건 검색하다가 한 물건 찾았는데요. 한복판 광진구 구이동에 토지가 공매로 나왔는데요. 이 공매는 신탁 재산에 의한 공매입니다. 신탁 공매라고도 하죠. 그런데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토지만 현재 공매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요, 이 대지와 위의 전유 부분을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토지를 공매로 낙찰받게 되면 과연 이 대지 사용권을 낙찰자가 취득할 수가 있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 관리번호 2023 1100-07015 광진구 구이동입니다. 토지 면적은 313.7제곱미터, 약 94평 정도 되고요. 감정평가는 37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입찰은 1월 3일 날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최저가는 26억 2,440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때도 입찰자가 없으면 더 유찰이 될 거예요. 입찰 회차 정보 보시면은요.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 입찰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1월 3일 진행을 해서 입찰자가 없으면 1월 10일 날 마지막 23억 6,196만 원에 입찰 진행하게 되는데 요 최저가로 해서 토지 평당가를 계산해 보면 약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가 평당 한 4천만 원 이상 정도는 하거든요. 일단은 토지 등기부등본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토지가 2018년도 3월 7일자로 수협으로 신탁 등기가 돼 있어요. 신탁 6분의 1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6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여지고요. 이 6명의 각각의 지분이 모두 수협을 통해서 신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담보 신탁에 의한 신탁 등기일 겁니다. 이게 대출받았다는 얘기죠. 신탁을 통해서. 을구의 근저당은 없고요. 감정평가서 보시면 토지만 매각을 하는 거죠. 313.7제곱미터. 자, 그런데 로드뷰로 보시면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현재 기준에서. 자, 이 건물은 그러면 어떻게 지어진 것일까? 건물 등기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201호라고 되어 있죠? 집합 건물로 현재 건축이 된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축법상 사용 승인받지 않은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 24에서 건축물 대장이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 6층으로 된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여기 보시면 표지부 하단부에 대지권의 표시사항이 지금 없어요. 예, 이것은 대지권 미등기거나 대지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의 소유권 관계를 보시면 이렇게 6명이 현재 공동 소유하고 있죠. 아마도 이분들이 토지의 위탁자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신탁을 위임한 위탁자들이 아닐까 추정을 해보고요.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20조에 보시면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집합 건물은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을 규약에 의하지 않는 한 처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소유자를 달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이 수협을 통해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고 아마 이자나 원금 지급을 못하니까 수협에서 공매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지만 공매로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데 이 집합 건물은 좀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집합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신탁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법 규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법원 2010타 71578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보시면 한 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한 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 소유권에 객차례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세 가지입니다. 객관적 물리적 측면에서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획된 건물 부분을 구분 소유권에 객차례하려는 구분행위. 요 세 가지를 갖게 되면 등기라든지 건축물 대장 없이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을 하고 대지 사용권이 취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내부 구분 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에 관하여 을 주식회사와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등기 맞춰준 사안에서 신탁 등기를 마친 당시 아파트 각 층의 기둥, 주벽, 천장, 슬래브 공사가 이루어져 건물 내부의 각 전유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고 그보다 앞서 구분 건물에 대해 각각 분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분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였으므로 구분 행위에도 존재도 인정된다고 보아 아파트 전유 부분에 관하여 이미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 이상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2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신탁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신탁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가 집합 건물로서 모습을 갖춘 점 등에 비추어 을 회사는 위 토지가 집합 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돼 있죠? 중요한 판결인데요. 보통 건물을 지면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근저당이엔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신탁회사로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받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데 신탁 당시에 이미 구분 소유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각각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소유권을 객체화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었다면 토지만에 대하여 담보신탁계약 체결한 것은 무효다. 왜냐? 토지만에 대한 권리 설정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대지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부착이 돼서 일체성을 갖기 때문에 토지만에 관한 어떤 권리 설정은 효력이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자, 그러면 해당 건물 담보신탁된 때 건물이 어느 정도 건축이 진전되고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보시면 토지 신탁 등기된 때가 2018년도 3월 7일입니다. 자, 보시면 로드뷰인데요. 2017년도 8월 기준에서는 옛날 구축 건물이 현재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토지의 담보 신탁이 된 2018년도 3월에 대한 로드뷰는 없고요. 7월 달 게 있네요. 자, 7월 달 거 보시면 건물이 어느 정도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자, 그래서 2018년도 3월 신탁될 당시에, 신탁 등기될 당시에 이 건물이 좀 전에 보셨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라면 담보신탁에 의한 계약은 무효고 그에 따라 진행되는 공매 역시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때 담보신탁계약 체결 당시 대법원에서 규정하고는 구분소유권 성립에 관한 요건이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구분소유권은 성립되지 않고 토지만에 관하여 담보신탁 계약 설정은 유효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대지를 낙찰받게 되면 낙찰자는 전유분 소유주들에게 어떤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느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시면 제7조 구분소유권 매도 청구권이라 그래서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 부분에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매도 청구권이죠. 매도 청구권. 보통 매도 청구권이라고 하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이사 나가지 않고 소유권도 조합으로 이전해주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 조합에서 청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못하게 되니까 강제로 소유권을 갖고 오는 거죠. 다만 현금으로 그 시가로 보상을 해줘야죠. 그래서 매도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집합건물에서도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않은 전유분 소유주에게 대지 소유주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토지 사용권이 없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매우 낮은 금액으로 감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주는 전유 부분 소유주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료 수준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청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당이득 청구를 했는데 부당이득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각
코스별로 경매 신청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매로 진행 중인 물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셨죠? 네. 그래서 집합 건물, 특히 이제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만약에 토지에 관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이 유효하고 그 유효한 담보 신탁 계약에 따라 진행된 공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대지를 취득해 간다고 하면 위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정상가로 분양받은 사람들, 이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대지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공매로 대지권이 매각으로 되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은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세대 이렇게 분양받았던 수분양자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뭐 그곳에 점유하던 점유자들을 이제 명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게 되겠죠. 어쨌든 네, 공매로 이런 물건들에 대한 이제 중요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죠. 공매로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공매를 열심히 검색을 해보면 정말 특이하고 독특한 이런 물건들 많이 만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1월 10일 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옥섭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링크 걸어 드릴게요. 옥섭 홈페이지에서 온비동매를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안방에서 편안하게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라이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공매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1월 10일 오후 6시 45분에 개강을 해서요. 2시간 동안 수업을 하게 되고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온비동매 기초부터 온비동매 실전 권리분석까지 다양한 내용들로 배우실 수 있고요. 라이브 수업 시간에 궁금한 사항을 채팅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수업을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또는 라이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최장 2달 동안 이 수업 영상을 재시청하실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먼 곳에 계신 분들, 저를 통해서 온비동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수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비동매 확실히 재밌게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수강 신청 링크 아래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